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 청구재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봉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그 시설에 근무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요. 현재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대구 장애인 지역 공동체에서 시설 장애인 분들이 자립하는데 따른 그런 정책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자립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탈시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저희 법인 청암재단이라는 법인에서 2015년도에 시설 공공화 및 탈시설 선언을 한 이후로 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연계 사업을 하면서 자립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을 돌보다 보면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부득이하게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시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좀 생각을 가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설 장애인분들이 또 인권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지역사회로 나가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설을 좀 나가서 장애인분들이 자립을 해서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 2015년도에 전문가라고 해야 되겠죠. 지역에서 좀 자립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장애인분들 자립에 대한 욕구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시설 자체에서 자립 지원 체계를 좀 마련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자립하는데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시설에도 보면은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립을 해보고 싶다,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프리그룹 홈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립을 조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홈이라는 그런 홈에서 그런 자립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지역 사회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의 각산동과 방촌동에 저희 자체 운영하는 체험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주 공간을 이동을 해서 생활을 하시다가 나는 이제 정말 이제 지역에 나가서 독립해서 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지역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자립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가족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본인의 꿈을 좀 더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립하면은 가족의 연을 끊겠다, 그리고 때론 면회도 가지 않겠다, 그리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안 된다는 것보다는 가족들 또한 걱정들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본인의 꿈과 생각들을 좀 더 가족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자립의 희망을 끊어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계속 이해를 시키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초반에 좀 나가신 분인데 제가에 계실 때 사고로 인해서
가족들과 좀 이렇게 뭐 이혼도 하시게 되고 가족들과 좀 이렇게 해체가 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들어오셔가지고 생활하시다 보니까 좀 시설이라 하면 좀 단체적인 생활, 좀 격리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개인의 욕구보다는 다수의 욕구를 같이 이렇게 충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셨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쪽으로 이렇게 단기 체험을 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나가서 이렇게 살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도 독립해서 지금 자기만의 집에서 자기만의 인생을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신데, 뭐 가끔씩 이제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시설도 내방을 하셔서 또 이제 같이 시설에 계셨던 동료분들한테 자립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자립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좀 많이, 그리고 때론 롤모델 역할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평생 시설에 계셨다면 정말 하고 싶은 거, 본인의 남은 인생,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그냥 마쳐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립을 결정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저는 좀 살 수 있게 돼서 되게 많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립하실 때 여쭤보는 게 있어요. 자립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하신 게 맞냐? 그리고 시설을 퇴소해서 이제 자립을 하시면 다시 시설로 복귀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립 지원 청착금이 시설에 계시면 자립하실 때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시설로 복귀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1,000만 원을 또 이렇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설에서 자립해서 나가시면 좀 부정하시는 케이스는 다시 이제 시설로 돌아올 수 없다는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설이 성인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자립을 하시는 분들도 보통 평균 연령대가 40대, 50대, 많게는 지금 60대까지 계신데, 나이가 들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외롭다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립하실 때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 룸메이트 개념으로 혼자서는 나가지 말고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로운 부분이 있다면 또 저희가 뭐 시설에서 자립하셨다고 해서 시설에서 그분들을 뭐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필요로 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전화도 주시기도 하고, 또 시설에 직접 오셔서 관련 고충들도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또 고민해서 좀 안정된 삶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설에 있다 보니까 제한된 삶, 본인이 하고 싶은데 뭐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역사회로 나가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또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립을 계속 하고 싶어서 가족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반대를 계속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5년 만인 것 같아요. 작년에 형님이 동생의 자립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가 동생이 아직 뭐 살 날도 많이 있겠지만 시설에서 사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나가서 남은 인생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동생의 그런 자립 생활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시설에 계시는 동료 장애인분들이 좀 더 자립을 하시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함도 있지만 자신만의 삶을 산다는 게 좋았던, 그리고 감사하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는 자립 생활에 대해서 정책들이 아직 주도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다면은 탈시설 지원법이라든지 자립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근거라든지 지원 체계들이 저는 좀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설에서 20년, 30년 생활하시다가 지역사회로 당장 나가서 살면 저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생기겠다. 시설에 계실 때는 잘 몰라도 몸이 익숙해져 있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겠지만, 지역사회에 나가서 혼자 살다 보면 배울 것들도 많고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도 너무나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현재도 보면은 그 자립해서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 지원 제도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설에 계셨다가 자립하시는 분들은 뭐 3년이나 5년, 저는 좀 더 많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빨리 이렇게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많이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에 계실 때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겠지만, 지역사회로 나가서 생활하시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이렇게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텐데, 시설을 떠나서 시설에서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시설과 지역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또 지역에 있는 그런 다양한 지원센터들과 연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에서 탈시설하게 되면 장애인분들은 자립을 하시게 되어서 좋지만 저희 종사자분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고용에 대한 또 어려움.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립하는데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같이, 저는 좀 장애인분과 장애인분과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저는 전문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언론에 그런 또 좋지 않은 뉴스들도 있긴 하던데, 막연한 지원보다는 좀 더 그 분들에 대한 입장에서 좀 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한다면 당사자분들한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느끼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직원들이 가져야 될 관심, 생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자립 생활에 대해서 직원이 얼마만큼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펼치냐에 따라서 그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있고 뭐 갈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뭐 생계만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서비스만 제공이 될 거고, 좀 더 그 사람이 가진 꿈과 그다음에 희망,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저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 지원하는 사람들, 뭐 직원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저는 좀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에서 많은 장애인분들 욕구를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분들께 되게 고생이 많으시다고 전하고 싶고요. 저도 처음에는 자립에 대해서 되게 반대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과연 자립이 가능할까? 막연한 걱정도 들기도 했었고, 또 어떤 걸 또 지원을 해야 될까 또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제일 먼저 생각 든 거는 인권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원해서 시설에 들어오신 분이 계실까? 자기가 원해서, 아니면 뭐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은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된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자기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고 평범하고 소소한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시설에 계신 선생님들도 시설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인권적인 측면들을 좀 더 심도 깊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탈시설 자립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이 본인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받으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평생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